자, 이제 각이라는 게 나오는데 중학교 때 기본적으로 각이라는 걸 배우기는 했지. 자, 그런데 자, 여기서는 이제 각의 범위를 조금 더 확장을 시킨다. 자, 그래서 요렇게 Y축, X축이 존재할 때 요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선으로 잡아. 그리고 여기로부터 얼만큼 떨어졌냐를 각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요 세타는 당연히 0도부터 이쪽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의 값을 갖는 거고, 반대로 가면은 마이너스라고 불러주는 거고, 그럼 여기서 한 바퀴 돌면 360도 나오겠지? 근데 이게 한 바퀴만 돌지 뭐 두 바퀴 돌지 세 바퀴 돌지 모르겠지. 그래서 이건 몇 바퀴든 돌 수가 있다. 따라서 자, 단지 여기 X축의 양의 방향이 있지? 이거를 기준이 되는 선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시초선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자, 얘가 여기서 출발을 해서 몇 바퀴인가를 돌고 이 자리까지 딱 와서 이렇게 돼 있어. 네. 자, 그럼 얘가 단지 시초선으로부터 떨어진 각도 요 크기만 딱 알 수가 있지 몇 바퀴를 돈지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 그래서 자, 각을 표시한다 라고 하면은 360도씩 몇 바퀴인가 돌고 세타만큼 더 왔다 라고 해서 자, 이 시초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동경이라고 불러준다. 네. 자, 그래서 동경이 일치하면 그냥 같은 각이야 라고 봐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동경이 만약에 60도야. 즉 X축 양의 방향부터 60도만큼 떨어져 있다. 그럼 얘가 그냥 60도라고 하든 360도만큼 즉 한 바퀴를 돌고 와서 60도가 돼 있는 420도의 각이든 360도씩 두 바퀴를 돌고 60도만큼 와 있는 780도의 각이든 자, 각의 크기는 다르겠지만 동경은 전부 다 일치하는 거야. 그래서 우선 요 각의 개념부터 확인한다. 자, 이제부터 배우는 각은 시초선으로부터 자, 몇 바퀴인가 돌고 위치에 있는 것을 각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 단지 시초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만을 동경이라고 불러준다라는 거지. 자, 요 의미 알겠지? 그 다음 요 각의 방향은 시초선으로부터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야. 자, 따라서 요 각을 표시할 때 자, 여기서부터 양의 방향으로 플러스 30도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기부터 반대로 이만큼을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330도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럼 결국 플러스 30이나 마이너스 330이나 동일한 각이야 라는 의미를 갖는다. 자, 그러면 이제 각을 그래서 일반각이라고 말을 붙여. 자, 요 말은 360도씩 몇 바퀴인가 돌고 세타만큼 와 있을 때 요 세타를 시초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라고 말을 하는 거고, 자, 이거 전체를 그냥 일반각이야 라고 말을 한다. 그럼 우리한테는 실제 얘보다는 세타 값이 중요한 거지. 어차피 세타를 가지고 각의 크기를 구할 거니까. 따라서 각은 자, 이런 식으로 360 곱하기 n 플러스 세타의 형태로 표현한다라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 뭐 30도나 390도나 아니면 마이너스 330도나 전부 다 동일한 각을 의미한다라는 거야. 이해됐지? 네. 자, 그러면은 자, 연속 살짝 해볼게. 자, 1140도 마이너스 405도의 동경이 있어. 자, 동경이란 거는 시초선으로부터 떨어진 직선을 말하는 거지. 자, 그걸 동경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자, 얘를 일반 각으로 표시해 보자라는 거야. 그럼 1140도? 아, 360도씩 몇 바퀴를 돌고 60도만큼 더 갔구나라고 볼 수 있겠지. 즉 360 곱하기 3이 1080이니까 거기에 60을 더하면 1140이야. 따라서 360 곱하기 3 더하기 60이라고 일반 각의 형태로 표시하고 시초선으로부터 60도만큼 떨어져 있구나 라고 파악을 하는 거야. 네. 자, 그 다음 마이너스 490도라면 자, 음수인 건 좀 애매하거든. 그래서 그냥 360
360 곱하기 n의 꼴로 만들기 위해서 360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230이라고 쓴다면, 자, 얘는 시초선으로부터 230도만큼 떨어져 있는 동경이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각을 표현한다 라는 거야. 네. 자, 그럼 한 페이지 넘겨볼게. 자, 그 다음 우리가 보통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표현하지. 네. 자, 이렇게 좌표 평면을 표시했을 때, 자, 기본적으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는 거 알지? 네. 자, 그럼 이 동경이 어디에 위치했냐에 따라서 1사분면에 위치했으면 1사분면 각, 2사분면에 동경이 위치했으면 2사분면 각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몇 사분면 각인지 여기 가지고 0도부터 90도까지 1사분면, 90부터 180이 2사분면, 180부터 270까지, 270부터 360도까지가 각각의 사분면의 동경이 되는 거야. 네. 자, 뭐 간단하지? 자, 그럼 잠깐만 확인해 볼게. 다음에 나타나는 동경이 나머지 넷과 다른 걸 골라라 라는 얘기는 몇 사분면 각이냐라는 거지? 네. 그러면은, 자, 마이너스 390도니까는, 자, 동경 찾으려면 360 곱하기 꼴인 360을 더하거나 빼면 돼, 그냥. 네. 그럼 여기는 360 곱하기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0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으로 거꾸로 30도만큼 간 거잖아. 그러므로 4사분면 동경이구나 라는 거 알겠지. 2번 마이너스 30 마찬가지고, 3번 330도면,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온 게 330도거든. 네. 동일한 동경이 되겠지. 자, 690도는 360 곱하기 1 더하기 330인 거니까 당연히 동일한 동경이 되겠지. 그런데 930은 360 곱하기 2 하면 720이 되는 거고, 여기에 210도가 남는다. 따라서 얘는 동경이 210도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얘만 다르다 말하면 되겠지? 네. 4분면 각이야 동경을 갖고 찾으면 되는 거고. 자, 그럼 3번만 확인해 볼까? 여기 각 관련해서 기초를 잘 잡아야 돼. 자, 좌표 평면에서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하는 동경 OP가 원점을 중심으로 시초선에서 음의 방향으로 330도만큼, 자, 음의 방향으로 330도만큼이라는 얘기는, 자, 시초선부터 반대로 330도만큼 이동했다는 거니까, 자, 얘는 거꾸로 양의 방향으로 30도와 동일한 말이 되겠지. 자, 이걸 다시 양의 방향으로 120만큼 회전했대. 그럼 여기서 120만큼 회전했으니까, 자, 이게 120인 거니까 결국은 150도인 동경이 되겠지? 이때 동경 OP는 몇 사분면에 있어? 당연히 2사분면에 존재하는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각을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 따라서 이동시키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근데 얘를 가지고 이제 사분면의 각, 얘가 몇 사분면의 각이 될 수 있는가를 찾아보는 거야. 근데 각이라는 게 보통 각이라면은 일반각을 말하는 거야. 자, 따라서 봐봐.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라면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을 구하래.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아무거나 한번 골라봐. 1사분면 각. 대충 60도 구하면 되겠네. 네. 그럼 자, 60도가 1사분면 각이야. 근데 60도만 1사분면 각이야? 아니지. 왜? 360도씩 몇 바퀴 돌고, 즉 360도씩 몇 바퀴를 돌고 60도 자리에 와 있는지 몰라. 네. 일반 각이기 때문에. 따라서 n이 0이면 그냥 60도인 거고, n이 1이라면 360 곱하기 n 더하기 60이니까는 420도라고 불리는 거고, 두 바퀴를 돌았으면 780도가 되는 거고, 세 바퀴를 돌았으면은 1080에 1140도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동일한 동경이지만 여러 가지의 각으로 불린단 말이야. 네. 자, 근데 이거를 내가 3분의 라고 해서 3으로 나눠준다면, 자, 원래부터 60도의 각이었으면 20도 자리에 존재하겠지. 하지만 420도였다면 3, 1은 3, 3, 42에서 140도의 위치에 780도였다면
3, 2, 6, 3, 6, 18, 0 이거였다면 다시 380도의 위치에 존재하겠지. 자, 그럼 어차피 이 뒤는 이제 360도를 넘었지? 그럼 반복인 거야. 자, 그렇다면 3분의 세타가 존재할 수 있는 동경을 구하라라고 한다면 20도인 곳, 140도인 곳, 260도인 곳, 자, 이런 식으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에 모두 존재할 수 있어요. 그 말이겠지? 따라서 이렇게 보는 거야. 자, 1사분면 각이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내가 여기를 이렇게 1사분면 각을 하나 잡은 다음에 일반각으로 360 곱하기 n 플러스 60이라고 한다면 3분의 세타는 자 3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120 곱하기 n 더하기 20이라는 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따라서 n이 0이면 20도, n이 1이면 140도, n이 2면 260도, n이 3이면 380도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구나 라고 찾는 거지. 그래서 각이 그냥 0부터 360 사이의 각이 아니라 360도씩 몇 바퀴인가 돌고 존재한다 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자 일반 각이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잘 기억해야 된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그럼 이번에는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걸 묻는 건데, 자, 이게 좀 귀찮아. 그래서 잘 봐야 돼. 자, 세타가 0부터 180 사이에 어떤 각이야. 그런데 이제 내가 세타라는 각과 그거를 7배한 각이 나타내는 동경이 즉 좌표 평면에 세타라는 각과 7세타라는 각을 표시했더니 서로 일치하더래. 그럼 무슨 말이야? 자, 이렇게 있는 게 세타의 동경이야. 그런데 다시 7세타도 이렇게 왔대. 자, 그러면은 둘 다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또 떨어진 정도는 동일하겠지. 그런데 세타라는 각이 360도씩 몇 번을 돌고 알파만큼 왔는지 모르는 거고, 동일한 원리로 7세타도 360도씩 몇 바퀴를 돌고 알파만큼 와서 동경이 일치했는지는 몰라. 자, 그런데 가능한 세타를 모두 구하라고 했거든. 자, 어차피 알파가 얼마인지는 모른다. 따라서 위아래를 빼봐. 왜? 그럼 6세타는 알파가 지워져 버리거든. 그럼 360도에 m-n이 되겠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m도 n도 정수야.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정수가 되겠지. 그럼 내가 찾는 세타는 6으로 나눠주면 60 곱하기 어떤 정수의 값을 갖겠구나. 그럼 자, 정수가 0이면 0도, 1이면 60도, 2면 120도, 3이면 180도 이렇게 가겠지? 그런데 이게 세타의 범위이기 때문에 실제 가능한 세타는 60도와 120도 밖에 없겠구나. 정답은 60도, 120도라고 쓰는 거지. 자, 이렇게 일반 각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어떤 두 각의 동경이 이렇게 일치한다면 방금 같은 원리로 한쪽에서 한쪽을 뺀 값이 360 곱하기 정수의 꼴이 나온다라고 쓰는 거고, 자, 이거 하면서 뭐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인 꼴, X축에 대하여 대칭인 꼴, Y축에 대하여 대칭인 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겠지. 자, 그랬을 때 자, 마찬가지 원리야. 자, 만약에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야 라고 한다면, 자, 내가 하나를 알파라고 둔다면, 자, 또 하나는 당연히 180 더하기 알파야 라고 써지겠지. 그러므로 자, 내가 알파라는 각은 360도씩 몇 바퀴인가 돌고 알파만큼 간다면, 여기 알파라고 하면 안되나? 여기를 A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베타라는 각은 마찬가지 360도로 몇 바퀴인가 돌고 180 플러스 A만큼 간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럼 결국 A를 없애기 위해서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360도에 m-n의 정수에 180도를 더한 값이 된다가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은 여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60 곱하기 정수 플러스 180꼴이 되는구나 라는 원리가 쓰이는 거야. 그럼 만약에 자, 여기도 봐봐. 만약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라면
자, 여기를 내가 A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될 거야. 따라서 알파라는 각은 360도씩 몇 바퀴인가 돌고 플러스 A만큼 간다면 베타라는 각은 360도씩 몇 바퀴인가 돌고 마이너스 A만큼 가겠지. 따라서 A가 뭔지 모르니까 더해버리면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값 자체가 결국 360에 M 더하기 N, M 더하기 N 어차피 정수겠지? 따라서 두 각의 합이 360 곱하기 정수꼴이 되는구나 라고 찾겠지. Y축 대칭이라면 자 이제 하나만 더 봐. Y축 대칭은 자 여기까지거든. 그럼 자 여기는 이렇게 봐야 된다. Y축을 중심으로 A만큼 떨어져 있는 거거든. 따라서 알파라는 각은 360도씩 몇 바퀴인가 돌고 90만큼 더 간 상태에서 A를 빼면 되는 거고, 네. 베타라는 각은 360도씩 몇 바퀴인가 돌고 90만큼 더 간 상태에서 이번에 A만큼 더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두 개를 더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게 결과적으로 360에 M 더하기 N에 A는 지워지면서 플러스 180꼴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동경을 자 여러가지 상태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여기 문제 2번 풀면서 확실하게 연습을 해본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자, 요 각이 서양에서 사용하는 각과 우리가 사용하는 각이 틀리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점이야. 자, 우리는 각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 몇 도라고 표현하지? 네. 즉 원을 360등분을 한 다음에 그거에 몇 개 크기 그 말이야. 뭐 60도다. 그럼 원을 360등분한 것 중에 60개의 크기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각을 이렇게 표현해. 근데 서양은 각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 자, 얘들은 어차피 각 자체도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자 원을 하나 그려. 네. 그럼 당연히 반지름이 존재하겠지? 그러면 이 반지름을 기준으로 자 여기를 원의 둘레의 일부를 호라고 부르는데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자 이 각을 표시하고 싶으면 자 이 각이라는 거는 R의 몇 배만큼 떨어져 있느냐 호의 길이가 라는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눈 값, 이거를 각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자 여기가 R일 때 여기가 똑같이 R이 되면 R분의 R 1이 되겠지? 그거를 1라디안이라고 불러. 단위를 RAT 라디안이라는 각이라고 표시한다. 따라서 얘는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도를 표현해. 그럼 이런 문제 생겼지. 그럼요 선생님 원이 커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 그럼 동일한 각이라면 자 반지름이 요만큼일 때 여기가 똑같이 R의 크기가 된다면 만약에 얘가 조금 더 길어진다면 호의 길이도 길어지겠지.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야. 자 따라서 호도법 호의 길이를 가지고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각 세타는 R분의 L이라고 표현한다. 그럼 여기는 뭐 몇 도라는 도를 쓰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자 호도법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자 그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양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우리는 이렇게 반원의 크기가 180도거든. 그럼 여기는 그냥 360등분한 거에 절반이니까 180도야. 근데 서양은 자 이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이 호의 길이가 R에 R분의 L이 각도잖아. 자 여기가 세타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정확하게 정수로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자 서양에서는 여기를 이게 해보면 요 R분의 L의 비율이 3.142로 어쩌고저쩌고 떨어지는 무리수가 나와버려. 그래서 걔네들은 여기를 파이 라디아니아라는 의미를 쓴다고. 그럼 이 파이가 그래 나오는 거야. 3.14라는 원주율에서 나오는 거야. 서양에서는. 자 그러면 결국 이 파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우리 각도 180도가 서양에서는 파이 라디안이라고 불리는구나. 왜 우리가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이 2파이R 절반이면 파이R이라고 쓰는 거잖아. 그래서 약 보니까는 파이 라디안이야.
따라서 서양 각도 파이 라디안이 우리 각도 180도와 같구나. 그렇다면 우리 각도 60도는 몇 라디안일까 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향의 곱, 외향의 곱 비례식 쓰면은 3분의 파이 라디안이야 쓰겠지? 그래서 앞으로 호의 길이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호도법, 반지름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율 R분의 L이라는 값을 갖고 표시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각도 180도가 서양 각의 파이 라디안과 일치하게 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이 파이를 가지고 이제 대부분 호도법은 각을 표현하게 되는 거야. 네. 자, 표현한 방법 알겠지? 네. 자, 그럼 이제 넘겨봅시다. 자, 넘긴단다. 밑에 봐, 밑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 있어. 원을 자른 거지? 자, 여기를 중심각을 세타, 호도법으로 세타야. 반지름 R,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자, 봐요. 중심각 세타 자체가 R분의 L이 세타에 대한 정의야. 그렇기 때문에, 자, 호의 길이 L을 구하려면, 그냥 R 곱하기 세타야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호의 길이 L은 R 세타라는 공식이 나오고, 이때 세타는 호도법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자, 서양의 발상은 이래. 이거의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려고 할 거야. 그럼 우리는 300, 원래 원의 넓이가 파이 R의 제곱이잖아. 그거 가지고 360도분의 몇 도 이런 식으로 쓴다고, 비율로. 근데 서양은 어차피 R분의 L 자체가 길이거든. 그래서 얘를 폈다라고 생각해. 그럼 얘가 교묘하게 이 삼각,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는데 이 빠진 부분과 남는 부분이 합치면 일치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를 R,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R 곱하기 L 나누기 2 하면 넓이가 돼버려. 네. 호도법으로는. 따라서 자, 호의 길이 L에 대해서 넓이,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RL. 그런데 어차피 L이 좀 전에 R 세타라고 했거든. 따라서 L 자리 넣어주면 2분의 1 R제곱 세타야라는, 자, 부채꼴에 관한 호의 길이, 넓이 공식이 나온다라는 거야. 이때 세타는 당연히 호도법으로 표현한 각도다라는 것. 헷갈리면 안 된다. 네. 자, 그러면은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이거 외우세요. 자, 다음에서 자, 옳은 거를 구할 건데, 네. 했어요. 자, 옳은 거를 구하는데 315도가 4분의 7파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 그럼 여기 60분법으로 표현한 걸 호도법으로 표현한 게 맞냐라는 거지. 그럼 거꾸로, 자, 호도법으로 표현한 각을 일반 각으로 바꾸고 싶다면 그냥 어차피 파이가 180의 대형이기 때문에 파이 자리에 180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야. 4, 4, 16, 4, 5, 그러니까는 45 곱하기 7, 315 맞지? 따라서 기억 참이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물론 얘를 거꾸로 가고 싶다면, 자, 180도가 파이라면 315도는 몇 라디안일까요? 라고 해서 내향, 외향에서 찾을 수도 있겠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라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놓고 확인하면 되는 거야. 네. 그럼 거꾸로 3분의 11파이니까는 파이 자리에다가 180을 집어넣어서, 자, 60 곱하면 여기는 660이 나오니까 690이면 당연히 틀렸겠지.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한다라는 거야. 그럼 세 번째, 10분의 9파이가 162도인가? 파이 자리에 180도를 집어넣으면 10 약분하니까 18 곱하기 9가 162인지 확인하면 되겠지? 해보니까 이건 맞네. 맞아요. 마지막, 여기도 파이 자리에 180도를 집어넣어서 합하면 15니까 165도니까 틀렸네. 자, 이런 식으로 60분법과 호도법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방법은, 자,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꿀 때는 비례식의 원리를 이용하면 되고, 거꾸로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꾸고 싶으면 파이 자리에 180도를 직접 대입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자, 다음 페이지. 그 다음, 그럼 호도법으로 각을 표현했을 때 호의 길이 관련해서, 자, 다시 잘 봐.
중심각을 세타, 반지름을 r,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호의 길이 l은 r 세타, 넓이 s는 2분의 1 rl이 되더라 라는 것 공식처럼 기억하라고 했지. 그럼 네. 반지름의 길이가 3, 호의 길이가 2파이인 부채꼴의 중심각과 넓이를 구하래. 그럼 첫째 중심각 세타는 호도법에 의해서 r분의 l이기 때문에 r이 3, l은 2파이니까 3분의 2파이, 얘가 중심각이구나 그 말이야. 물론 얘를 우리 각도로 표시한다면 파이에 180을 집어넣어서 120도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자 삼각함수니까는 호도법으로 표현한다. 그럼 두 번째 넓이를 구하래. 넓이는 2분의 1 rl인데 2분의 1 r이 3, l이 2파이야. 따라서 이를 이렇게 약분하면 결국 3파이가 넓이구나 라고 표현되겠지. 네. 자, 이런 식으로 부채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